필수제 1번은 그 n 또는 r 값을 구하라. 1번부터 보는데요. 그 NC3이라고 하는 거가 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팩토리얼로 쓰지 말고 그 분자가 먼저 n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쓰는 거니까 n 빼기 이렇게 쓰는 거고, 곱하기 있고, 그 다음 밑에는 3팩이지. 3팩이 있고, 이건데 이게 그 20이 됐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전개하지 말고 그냥 내비로 두고, 요거는 이제 계산은 6이잖아. 6을 이쪽으로 곱해버리면은 양변에 6을 곱해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는 120인데 120이라 하지 말고 6 곱하기 20 그냥 이렇게 쓰세요. 왜 그러냐면 n이 자연수니까 이거 전개해서 다시 3차 방정식 만들지 말고 얘를 적당히 쪼개면 되는 거야. 20이라고 하는 놈이 4 곱하기 5잖아요. 이거 대충 쪼개면 이게 다 나와요. n 하나씩 일씩 줄어간다는 뜻이니까 요거 6 곱하기 5 곱하기 4라는 뜻이고, 자리 바꾸면 앞에 제일 큰 놈이 이 놈이죠. 그래서 n이 자연수니까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푸세요. 괜히 다 전개해서 3차 방정식 만들어서 풀지 말고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 이놈은 그 앞에 이제 성질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NCR은 NC의 n 빼기 R이지. 예를 들어서 뭐 7C2 이러면 7C5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다. 그럼 NC3이 NC5로 바뀌었다는 건 뭔 소리냐면은 위의 성질을 이용해서 NC3은 NC 여기가 n 빼기 3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 그게 바뀐 게 이 자리가 5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지, 여기. 그죠? 얘가 5다. 그래서 얘가 5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n 값이 8이다라고 구하는 그런 문제고, 얘는 그 성질,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NCR은 n-1c r 플러스 그 n 빼기 1c r-1 이런 게 있었죠. 이거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c 2개 더한 게 이게 하나로 표현되는데 n 빼기 1이야. 그리고 r 빼기 1. 그러니까 r 빼기 여기 r 빼기 1이고 r 플러스 저기 1 차이 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죠? 1 차이 나는 특징이 있고, 그때 요 큰 숫자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요 앞에는 1이 커져서 나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간단하게 쓰라는 얘기, 왼쪽에 이 표현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13보다 하나가 커져야 되잖아, 앞에 부분은. 그죠? 그래서 14다 이렇게 쓰면 되고, 14C, 그 다음에 4하고 5 중에서, 큰 숫자 써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이야. 자꾸 쓰면서 외우세요. 이렇게 썼는데,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n 빼기 c, r 빼기 1. 조금 바꿔가지고, 앞에서 뭐 얘기했던 거랑 순서가 약간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가 NCR이다. 요걸로 기억을 해도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나중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이게 또 나올 거거든요. 그때가 다시 얘기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걸 적용했을 때 표현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13이 이제 14로 하고 5가 나와서, 그럼 R이 5다. 조합에 수 공식을 이제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얘는 얘도 사실은 이제 뭐 공식이 있는데 지금 그건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식으로 나타낼게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3번도 식으로 나타내서 계산할 수 있겠지, 당연히.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얘는 이런 이 공식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4번은 그냥 컨비네이션 그 식을 다 풀어서 조금 팩토리얼 말고요, 정의식 말고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식을 나타낼 거다. 자, 이거 앞에 우리 1번 하듯이 n 빼기 1c2는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죠. 순열을 생각하고 중복 처리 위에서 2팩으로 나눈다. 2로 나눈다. 더하기 nc2도 표현해보면 n 곱하기 n-1이고 분모가 2고, 그리고
n 플러스 2c는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이지. 네, 그리고 분모 2다. 이렇게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양변에 다 2를 곱했을 때 얘를 없앨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식이 있는데, 걔네들은 뭐 공통인수 같은 거 뭐 잘 안 보이면 그냥 저희 전개를 다 해버립시다. 알겠죠? 전개해서 얘는 푸는데, 얘 전개를 아예 해버리면 n의 제곱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2지. 더하기. 요거 전개했을 때는 n제곱 마이너스 n이고, 우변에 요거 전개한 거는 n제곱에 플러스 3n에 플러스 2다. 그래서 이 좌변을 한번 정리해 갈게요. 2n의 제곱 마이너스 4n의 플러스 2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고, 얘네들 다 좌변으로 이용했을 때 n제곱에 마이너스 7n 이퀄 0인데, 그 n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하면은 n 빼기 7은 0이니까 n 값이 0 또는 7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0을 이제 안 버리고 n이 7이다만 이제 답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실수한 게 있는데, 여기가 그 R 값이 두 개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일단 이 공식으로 보면은 14C 5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 공식이죠, 이거. 아까 했던 거. 그죠? 그거 입장으로 보면 14C 14 빼기 5 해서 9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요 다른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이 표현 자체가 14C 5랑 14C 9랑 같기 때문에 이 R 자체가 5도 될 수 있고 9도 될 수 있다라고 써줘야 되겠다. 선생님 실수를 좀 한 건데 미안하고 자,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사실 두 가지죠. 줄여서 일단 처음에는 요 공식을 먼저 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요거 이용해서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R 값이 이게 두 가지 다 나올 수가 있다라고 체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넘어가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수예제 2번도 이해하고 얘가 같다. 앞에 12가 똑같다라고 하고 뒤에가 이제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NCR은 NCN-R 이거 사용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 자리가 뭔가 다른 걸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여기가 12 빼기 R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지. 지우고 다시 쓸까? 자, 얘가 이 성질에 의하면은 12C 12 빼기 R인데 요 네모칸 자리가 요 네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맞죠? 그죠? 여기 요거다. 그래서 요 네모칸이 요거랑 같다고 이제 보고 풀면 되는 거죠. 식을 세울 때. 그래서 12 빼기 R 이꼴 R 빼기 4다라고 이제 식을 세워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 R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2R은 12를 넘기니까는 마이너스 16이겠고, 양변에 나누어서 R 값이 8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넘어가서, 여기, 그 NCR이라고 하는 것은 순열을 중복 처리하기 위해서 R개가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누어서, 정의하면 되겠다.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하였고, 요 성질,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면 1대1로 그 나머지가 N 빼기 R개니까 그 대응하는 어떤 관계가 있었잖아요. R개와 N 빼기 R개. 그 대응의 수가 1대1 대응 관계니까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 그 다음에도 증명을 이제 두 가지로 선생님이 했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다 기억하시고, 뭐 요렇게 기억하도 이거 자리 바꿔서 이 표현만 살짝 바꿔줘도 뭔가 이게 다른 느낌인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보세요. 요거 R 먼저 쓸 수도 있어요. 앞에서는 그걸 먼저 썼던 것 같으니까. 그죠? 이거 뭐 더하기니까 이거 자리 바뀌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제, 높아심에 한번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요거 또는 요거 같은 거지. NC형은 1이다. NC는 N이다. NCN은 1이다. 뜻으로 또는 팩토리얼의 식의 정의식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이고, 이거이면 P하고 Q가 같거나, 요거 아까 이거 위에 문제 풀면서 살짝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요게 아예 같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잘 안 물어볼 것 같아서 놓친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주로 이쪽을 이용하겠지. 요 Q 자리가 N 빼기 P로 표현되어 있겠다. 뭔가 다르게 이제, 나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P하고 Q가 같을 수도 있지만, 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겠죠. PQ 더해서. Q가 N 빼기 P. 즉, 이항해보면 이제 이런 표현 나올 테니까. 그지? P하고 Q 더하면 N이 되는 어떤 관계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다.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필수예제 3번에 남자 10명과 여자 8명으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대표로 뽑는. 대표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뽑는다는 거야. 뽑는 거. 그냥 순서가 없다. 조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그룹에서 이제 남자가 10명, 여자가 8명이 있는 상태에서 남자를 3명을 뽑고 그리고 여자를 2명을 뽑는 방법을 생각하자. 자, 그러면은 먼저 남자를 뽑을 건데 남자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것은 기호로 10시 3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10명 중에 3명을 고르는 방법의 수. 그리고 이 심표에 해당하는 게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거죠.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여자 뽑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면 된다는 뜻인데, 여자는 8명에서 2명을 뽑기 때문에 8시이다 라고 기호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이거 우리가 계산할 때 계산하는 방법은 10시 3이 10 곱하기 9 곱하기 8 수녀를 구하고 분모가 3팩이지. 3, 2, 1 곱하기 8시 8 곱하기 7 2 곱하기 1 나누기 하는 거고,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 약분 돼서 3, 그다음에 약분 돼서 4, 요 약분 돼서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앞에가 10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120이겠고 4, 7에 28이겠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아마 3360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1학년이 7명, 2학년이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3명이 모두 같은 학년일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요거 조건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다. 3명이 모두 같은 학년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다. 모두 1학년이거나 모두 2학년이거죠. 자,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고, 권하니까는 이 두 사건이 배반으로 배반으로 우리가 끊어서 볼 수 있으니까 따로 구해서 이제 더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맞죠? 모두 1학년은 7명에서 3명을 뽑는 거잖아. 7명에서 3명 뽑는 거니까 73이지. 그 다음에 모두 2학년인 경우는 2학년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5명 중에서 3명 뽑는다 라고 쓰면 되고, 이거 우리 계산할 때 73은 7, 6, 5 나누기 3, 2, 1 이렇게 이제 계산할 거고, 5C3은요 5C3보다는 얘를 우리가 배웠던 성질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해요. 5C로 바꿔서 하세요. 숫자가 작은 상태인 게 그래도 더 유리한 거야. 5C3은 5C로 고쳐서 5C2인 상태에서 우리가 식을 세우면 5 곱하기 4죠. 그 다음 밑에 2 곱하기 1이지. 그죠? 계산하면은 이거 약분돼서 이렇게 약분돼서 7, 5, 35 플러스 약분돼서 10가지 해서 정답은 45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 넘어갈 거고, 자,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는 조건이 있을 때 그때 선택하는 또는 조합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3개의 공 10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4개의 공을 꺼낼 때 특정한 3개의 공 2개가 반드시 포함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자, 서로 다른 색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색깔이 예를 들어서 A, B, C, D 하지 말고 색깔을 1, 2, 3, 4로 합시다. 좀 많으니까 쭉 해서 뭐 8, 9, 10, 10개가 있다는 소리겠지. 10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4개를 꺼내는 거거든. 4개를 꺼내는데 특정한 색
특정한 색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정해져 있다야. 알겠죠? 모르지만 정해져 있다야. 이게 문제에서 가정이고요. 그러면 특정한 색이 뭔가 그 결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냥 정해져 있다고 가정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이라고 하는 색깔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특정한 거라고 그냥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게 특정한 건지 그거 고민할 필요 없다고 그냥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고 이 특정한 이 두 개가 이 네 개 중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 소리가 되겠지. 그지? 그럼 네 개인데 반드시 포함되니까 이거 미리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두 개만 더 뽑으면은 되는데 요 두 가지가 뭐냐에 따라서 이 결과들이 달라진다라고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구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몇 개인지 세는 거니까 이제 어디만 생각하면 되냐면 요 두 개가 뭐냐만 생각하면 되는 문제가 돼버린다고. 맞죠? 자, 이렇게. 그럼 남은 8개가 있는데 이 8개 중에서 여기 두 개를 뽑는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논리가 전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8C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결론은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약분해서 28, 28까지가 정답이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특정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ABC를 포함한 15명의 학생 중에서 6명의 핸드볼 선수를 선발할 때 A, B는 선발되고 C는 선발되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것도 상황을 우리가 표현해 봅시다. A, B, C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15명인데 알파벳 15개가 뭔지 모르겠네.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숫자로 그냥 할래요. 15명 있다고 일단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아, 포함하구나. 포함해서 12명이지 끝에가. 얘까지 포함해서 15명이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 12명이 더 있겠지. 그지? 나머지 애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5명이 있는 상황에서 6명을 뽑는데요. 6명을 뽑는데 이 6명 안에 A하고 B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럼 뽑아놓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너는 너희들 일단 뽑았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C는 뽑으면 안 된대. 그럼 C는 그냥 아예 제외시키면 되죠. 그죠? 이유가 조금 다르죠. 얘는 제외시키는 거야. 제외시키면 나머지가 몇 명이 있냐면은 12명이 남거든요. 그 12명 가지고 나머지 4명을 더 채워야지 6명이 된다. 이 소리지. 그죠? 그래서 요 나머지 4명만 이제 뽑는 거를 생각을 이제 추가로 해주면은 되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자라는 뜻이고요. 12명 중에서 이제 4명을 뽑는 방법의 수는 12C 4고 걔는 12, 11, 19를 4, 3, 2, 1로 나누어서 잘 계산하시면 아마 답은 495라고 나오게 될 거다. 넘어가고 N개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다라는 특징. 그럴 때는 뽑는다. 순서가 없다. 같은 말이에요. 순서가 없다. 뽑는다. 그럴 때는 우리가 조합,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면 되겠다. 특정한 것이 포함됐다고 하면은 특정한 거 이미 뽑았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뽑는다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넘어가서 자, 적어도 6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경찰관 4명과 소방관 6명 중에서 그 4명을 뽑을 때 경찰관과 소방관이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경찰관의 A라고 하자. 경찰관? 잠깐만요. A, B, C, D라고 합시다. A, B, C, D라고 표현하고 소방관은 소문자로 A, B, C, D, E, F. 자, 이런 표현하는 것들 구체화를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연습이 돼 있어야지 좀 문제가 좀 쉬운 거야. 뭐 그게 별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표현하는 것 능력 자체가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쉬운 문제 풀 때부터 연습을 좀 하시는 걸 좀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 아무튼 대문자는 경찰관 너는 소방관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있는데 여기서 4명 뽑는데
근데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각각 적어도 한 명씩이래. 그러니까 경찰관도 최소 한 명, 소방관도 한 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말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나가면 경찰관 한 명과 소방관 3명, 경찰관 2명과 2명, 3명과 1명 이런 식으로 이것 또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경찰관의 사람 수하고 소방관의 사람 수를 갖다가 다 해보면 아예 다 해버리면 0명, 4명, 1명, 3명, 2명, 2명, 3명, 1명, 4명, 빵명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그룹으로 전체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 3가지를 우리가 적어도해서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 나머지 그룹이 뭐냐면 0명, 4명과 4명, 0명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좀 더 그 2가지에 크게 보고 5가지 중에 2가지 경우니까 요걸 구하는 게 좀 더 쉽다는 거야. 그리고 0명일 때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이 좀 더 쉬우니까 자, 좀 길게 풀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6건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의 근본적인 이유는 전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항상 기준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나누죠. 크게 나누었을 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고 전체의 경우의 수가.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4-5개로 이게 나누었을 때 한 4가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면 차라리 전체에서 요 한 가지 그룹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버리면 낫겠다. 이런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가 6건을 쓴다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한 거고 4명 중에서 적어도 1명이다. 그럼 6건으로 가자. 그래서 전체에서 반대인 것을 빼자. 이건데 전체는 반대는 다른 말로 해보면 경찰관만 4명 있거나 경찰만 4명 이거나 또는 소방관만 4명인 그런 상황이겠죠. 경찰관만 4명이거나 또는 소방관만 4명인 그런 상황이겠지. 전체 구하기 쉽잖아요. 그 총 10명인데 10명에서 뭐 이런 조건 무시하고 그냥 4명 뽑는 거니까 10시4라고 표현하면 되고, 자, 반대의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할 때는 경찰관만 4명을 뽑는다고 할 때는 여기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니까는 4시4야. 또는이면 더하기 소방관만 4명 뽑는 거. 여기 6명 중에서 4명 뽑는 거니까 6시4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계산은 이제 조금 생략을 할게요. 10시4는 210이 나올 거고 4시4는 1이고요. 6시4는 6시2로 고쳐서 계산하면은 15가 나오죠. 그래서 이 계산했을 때 194의 가지가 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 남자 6명과 여자 4명 중에서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자, 뽑아서는 조합으로 해석하시고 일렬로 세운다는 것은 순열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그 선생님 이런 말 자주 아마 하게 될 텐데 선택 후 배열이야. 그러니까 단계가 2가지로 나누는 거야. 선택하는 거 하고 후, 그 다음에 배열한다. 이렇게 후, 연이어서 동시에 이런 개념이니까 이 곱하기가 이제 식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요. 단계를 일단 나누어 생각한다 이런 얘기인데 먼저 뽑는 거부터 해보면 그 남자 6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6시3 그리고 아직 여자 뽑아야 할 차례 4명 중에서 2명 뽑으니까는 4시2. 자, 이건 뽑는 것만 한 거지. 그죠? 그랬을 때 남자가 A, B, C, D, E, F 여자를 A, B, C, D라고 했을 때 뽑았는데 이 뽑았을 때 상황을 표현해 보면은 남자 3명을 뽑으니까 뭐 A, B, C가 뽑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죠? 3명. 그 다음에 여자 요 4명 중에서 2명 뽑았을 때 상황을 표시해 보면은 A, B가 뽑았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현재 5명이 뽑아져 있는 상태야. 지금 아직은 순서가 없이 이렇게 있는데 이어서 이제 뽑아서 그리고 후에 일렬로 세운대요. 이 5명이 이 5명이 그냥 추가적인 조건 없이 5명이 일렬로 이렇게 줄 세워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곱하기 5팩토리얼이다 라는 거지. 그쵸?
배열할 때 일렬로 세울 때는 특별한 조건 없으니까 그냥 5명이 줄 선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택 후 순열, 배열하는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고, 계산해보면 14,400까지라고 아마 잘 계산하셔야 될 것 같고, 넘어가서 A하고 B를 포함한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이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 후 배열인데, 선택 후 배열로 접근을 하는데, 선택할 때 그 조건이 있죠.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거 우리 아까 해봤던 거니까 A, B를 포함한 7명이니까 1, 2, 3, 4, 5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7명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4명을 뽑기로 하는데 A는 포함이 되니까 A는 미리 뽑았다고 가정하고 B는 포함하지 않기로 하니까 아예 제외를 시키자. 그러면 4명은 4명이어야 되니까는 추가로 3명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몇 명 중에서 남은 5명 중에서 3명을 뽑도록 하자.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한 그 식은 5C3이라고 표현이 나올 거고, 구체화를 합시다. 5C3 중에서 한 가지 1, 2, 3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A와 1, 2, 3이라고 하는 이 4명이 일렬로 이제 줄 서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4명이 일렬로 줄 서는 거에 대한 생각은 4팩토리얼이 되겠다. 해서 이것을 이제 계산하시면은 아마 정답은 240으로 나오는 거를 손으로 잘 계산하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되겠다. 선택 후 배열이라고 하는 어떤 자주 나오게 될 어떤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적어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적어도가 있으면 여사건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를 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체 경우를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 크게 나누죠. 크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이거지. 뭐 또는 이런 또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4-5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것 또는 이렇게 4개를 구하려고 하면 이거 경우의 수 구해서 이걸 다 더해야 되잖아요. 또는이니까. 그쵸? 그런데 그거가 싫으니까 그냥 전체 경우의 수는 일반적으로 조건이 없을수록 경우의 수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아닌 거 한 가지 또는 2가지 그룹을 구해서 그걸 빼는 게 훨씬 쉽지 않냐.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바로 6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해서 좀 더 부연 설명했던 것 같고, 자, 넘어가도록 할게. 자, 두 집합 X하고 Y에 대해서 정역, 그 다음에 공역이 있고요. X에서 Y로 대응한다. 그런데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를 만족할 때 f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1, 2, 3이라고 하는 집합과 4, 5, 6, 7, 8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대응관계를 우리가 나타낼 때 조건이 뭐냐면 큰 놈이 결과도 크다라는 뜻이거든. 그죠? 1보다 2가 더 크고 2보다 3이 더 크잖아. 그죠? 이게 x1이고 이게 x2라고 하면은 1에 대응하는 fx1보다 fx2가 더 커야 돼. 예를 들어서 1이 4를 맞히면 2는 4는 못 맞추고 5, 6, 7, 8 중에 맞춰야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아이고 뭐 다 지워버렸냐? 이런. 자, 만약에 1이 뭐 6을 맞춰버리면은 2는 7이나 8 중에서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3은 또 2보다 크니까는 얘는 어쩔 수 없이 8을 맞춰야 되겠지.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나오면 이게 한 가지 경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총 몇 가지로 우리가 표현해서 함수가 만들어지는지를 구하여라 라는 그런 질문인데, 자, 이거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런 상황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뭔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맞잖아요. 말의 표현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자동 배열이라고 할 거고, 말을 순서가 정해져 있다, 자동 배열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걔는 그냥 조합의 수만 구하면 된다. 자, 여기 조합의 수만 구하면 된다. 자동 배열이라고 만약에 상황이 판단이 되면 조합의 수만 구하면 된다. 그러면 대응 관계는 어차피 정해져 있다. 이 말로 이렇게 풀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여기 5개 중에서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해가 됐다면 그냥 그 요게 몇 개가 있냐면 여기 5개가 있잖아요. 이 5개 중에서 그냥 3개만 고르면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 예를 들어서 나는 5하고 6이랑 8을 골랐어. 5하고 6이랑 8을 골랐어. 라고 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작은 거, 큰 거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1이 5에 대응해야 되고 2는 6에 대응이 돼야 되고 3은 제일 큰 놈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응하는 어떤 방법 자체는 대응 관계는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함수가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르면 함수가 하나가 만들어졌다. 함수가 결정이 되었다. 라고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경우의 수는 그냥 그러면 그냥 5개 중에서 3개 고르는 방법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가 이 함수의 개수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기 때문에 5시 3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이해하면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가야 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대응하는 것들이. 그래서 총 10가지의 함수가 만들어지겠다라는 뜻이 되겠다. 자, 밑에 보면은 그 대응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해진다. 그죠? 그래서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동 배열이다. 그럴 때는 순서가 정해진 대응이기 때문에 조합의 수만 구하면 함수의 개수로 그냥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7개의 점 중에서 5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자, 보면 점 2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연결하면은 직선이 하나가 만들어져. 그죠? 그러니까 A하고 B, C, D, E, F라고 했을 때 G라고 할까? 그럼 요 직선은 A하고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A하고 B 또는 B하고 A, 이거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A하고 C인데 말을 잘못했네. 미안해요. 이거 C라는 점이랑 A라는 점 연결한 거니까. 자, 그래서 A하고 C라는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직선이 하나 만들어져. AC냐 CA냐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서가 의미 없는 거, 그거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E를 통해서도 A하고 E를 선택을 해가지고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죠?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점이구나를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복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 직선의 결정 조건, 결정은 2개의 점이다. 점이 있으면 한 개 직선이 만들어진다를 일단 이해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중복이 발생한다. 그래서 중복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돼. 처리가 필요하다. 화살표고요. 처리가 필요하다 이건데, 뭔 말을 하냐면,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C하고 D를 선택을 해가지고 직선이니까 무한 직선이자 이렇게 그었어요. 이 직선 C하고 D를 통해서 만들어진 직선인데, C하고 E를 통해서 C하고 E라는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선도 같은 놈이고, D하고 F에 의해서 생기는 이 직선도 같은 놈이거든. 그러니까 중복이 막 생기죠. 같은 건데 지금 다 다르다고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 자, 그것까지 이해하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식을 세워보면, 중복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중복 처리하는 기준은, 중복 처리가 필요한 거는, 한 직선 위에
3개 이상이에요. 이상. 3개만이 아니라 3개 또 4개 이럴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 3개 이상 놓여 있는 경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말로 할 거냐면 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다시 조금만 더 말을 할게요. 그 한 직선이 3개 이상 놓여 있는 경우는 그 직선 위에 점들에서 그 직선 위에 점들에서 구해지는 조합의 수를 다 빼고 한 개라고 한다. 한 개라고 미안해요. 말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다 빼고 다시 한 개라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말로 내가 표현했는데 이제 내가 이거 말을 설명하면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자, 봐봐. 다 다르다. 다 7개죠. 자. A, B, C, D, E, F, G라고 했을 때 총 7개가 있어서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뭐 직선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 근데 중복된 것들이 있어서 빼야 돼. CC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중복은 뭐냐면 3개 이상 지나는 직선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3개 이상 놓여있는 직선이 요건데 이 안에서 이 5개잖아. 5개. 한 직선이 5개의 점이나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조합들을 다 빼. 즉 OCE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직선 D하고 E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이런 조합들을 그냥 정신없으니까 아예 다 싸그리 다 빼버리고 하지만 다 빼버리면 이건 실제로 한 개인데 이 안에서 한 개인데 다 빼버린 거거든. 그래서 다시 원래는 한 개 있으니까 다시 한 개를 더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7C는 이렇게도 하나 고를 때마다 다 된다고 일단은 보는 거거든. 이렇게 다 해서 다 되겠지라고 했는데 중복이 생겨서 여기 5개 중에서 2개 골랐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직선들을 아예 중복들을 다 빼버리고 실제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다 뺀 다음에 다시 한 개라고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된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식은 다 빼고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돼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다 빼고 1을 더한다고. 말 이해됐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계산을 해주면 21 빼기 10 더하기 1을 해가지고 정답은 12개다 라고 구해진다. 자,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는 그 NC라고 보는데 중복이 있으니까 그 5개가 한 직선이 있어서 거기서 만들어진 걸 아예 다 빼버리고 실제로는 한 개의 직선만 있으니까 전체에서 다 빼고 나서 하나를 다시 추가하는 방식으로 약간 보정하는 느낌이죠. 보정한다라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요거 말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같은 이야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뽑는 조합의 수가 함수의 개수를 결정하게 되고, 직선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읽어보시고, 일직선이 있으면 실제로는 그건 한 개의 직선이다. 왜냐면 직선은 무한 직선이거든요. 양쪽으로 계속 뻗어가기 때문에 점의 위치가 달라도 이거 2개 선택하든 이거 선택하든 어차피 한 직선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 처리하는데 중복 처리는 아예 다 빼버리고 한 개다라고 한 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직선하고 삼각형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직선은 다 빼고 하나 추가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조합을 활용하는 어떤 문제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직선은 다 빼고 중복되는 것도 다 빼고 다시 한 개를 추가하는 방식이었고, 이 지금 삼각형은 조금 달라요. 그 비교를 하시라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미리 여기 지금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2점하고 2점을 선택했을 때 3점이 있으면은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또 이거랑 요 점을 선택했다고 하면 요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그치?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바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개의
점이 선택되면, 순서 없이 선택이 되면 삼각형이 한 개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자, 한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점을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해봐봐.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조합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점이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준다고 치면 C, D, E, F, G 이렇게 이름을 만약에 준다고 치면은 총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면 삼각형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삼각형이 다 되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뺀다는 거죠. 얘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빼자. 안 되는 애들, 삼각형이 안 되는 조합을 빼면 되는데, 안 되는 조합이 이제 뭐냐면 바로 한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 점 이상이 한직선에 놓여 있는 게 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이거. 다른 거는 뭐 이렇게 그어봐도 세 점을 딱 통과하는 직선이 안 그어지거든. 자, 여기에 있는 요 네 점 있죠. 요 네 개에서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을 했던 그런 조합은 실제로 삼각형이 안 되는 애들이거든. 그치? 그래서 그거를 뺀다. 그런 조합이 바로 뭐냐면은 요 네 개 중에서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했던 그러한 조합들은 실제로 삼각형을 못 만드니까 그걸 뺀다. 빼고 끝이야. 알겠죠? 삼각형은 빼고 뺄 게 있으면 빼고 끝이야. 알겠죠? 말로 표현한다면. 없잖아요. 뭐 더하기 1 하는 거 의미가 할 필요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식은 요렇게 결정이 돼서 얘를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요걸 계산 잘 하시면은 31가지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직선에 있는 점들을 이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빼서 중복 처리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없는 거니까 빼는 거죠. 중복 처리가 약간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볼록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육각형이 있네요. 육각형. 육각형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육각형을 이제 예를 삼아서 원리를 찾아서 N각형의 식을 세우도록 합시다. 거꾸로. 자, 그러면은 점이 대각선이면 이렇게 긋는 게 대각선이에요. 이거는 대각선이 아니야. 이건 모서리라고 하죠. 이건 모서리라고 부르고, 모서리라고 하고 얘가 대각선이죠.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대각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이 점하고 이 점이 선택이 되면은 대각선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이 선택을 했을 때도 다른 대각선이 만들어지고, 그럼 점 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점 6개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다 대각선이겠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지. 왜냐하면 이 점에 A, B, C, D, E, F라고 뒀을 때 요 A하고 B를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순서 없으니까 컨비네이션 하는 건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그죠? 이해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선택하면 얘는 대각선이 아니라 모서리잖아.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애들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빼야 돼. 뭘 빼냐면은 모서리의 수를 빼면 돼요. 나머지는 대충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다 대각선이라 말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서 실제로 대각선이 아니라 모서리가 되는 애들을 모서리 수를 빼면 되는데, 모서리는 육각형이니까 단위 6개죠. 이렇게 B, C를 선택했을 때의 경우, 그냥 모서리 세면 되는 거고, 모서리가 6개니까 6을 빼면 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그럼 이제 N각형도 뭐 별다를 게 없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N각형이면은 이제 꼭지점에 N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지?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는 NC2다. 이 N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대각선이 다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이 안에 모서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모서리를 빼면 되는데, N각형이면 모서리가 N개죠. 그래서 N개를 빼면 뭐 공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죠? 넘어가고 밑에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평행사변형의 개수. 그래서 이제 도형에서 조합을 활용하는 경우들을 좀 보고 있다. 자, 7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 이걸 7개가 지금 보니까는 세로인가요? 세로 방향이죠. 약간 정확하게 세로라기보다 약간 비스듬하지만 아무튼 세로. 그 다음에 가로 쪽으로
6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들 평행선으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의 개수를 구하라. 자, 평행사변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가 이게 한 개고 이거 모양은 똑같아도 따로 한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제 세는 거고 이 정도 사이즈가 있겠죠. 이렇게 약간 길쭉한 사이즈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요런 평사도 있고 하나 또 세고 또 뭐 이렇게도 모양이 똑같지만 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세라는 거죠. 모양이 똑같아도 여기 위치가 조금 다르면 다 하나 따로따로 해서 총 몇 개나 되는지 이렇게 세는 거야. 이거 손으로 센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도 크게 하나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이 총 몇 개나 되는지 물어보는데 이 평사가 어떻게 하면 결정이 되는지 도형의 결정 조건을 토대로 우리가 조합의 문제를 바꾸는 거지. 번호를 좀 줄 텐데 세로선 1, 2, 3, 4, 5, 6, 7이라고 하고 가로선도 1, 2, 3, 4, 5, 6이라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볼게. 여러 개의 평행사면 있겠지만 하나를 다 표시를 해보면 이 평사는 뭐냐고 물을 수 있냐면 세로선 중에서 요 3, 4와 그리고 가로선 2하고 4에 의해서 하나가 만들어진 어떤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차하는 두 쌍의 세로 쪽에서 두 개와 가로 쪽에서 두 개가 선택이 되면 순서는 필요 없고요. 선택이 되면 평행사변형을 하나씩 만들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세로선 두 개가 선택이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심표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가로선이 두 개가 있으면은 평행사변형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거나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제 조합의 수를 우리가 표현하는 건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로 중에서 7개 중에서 2개를 고르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곱하기 세로 먼저 얘기했죠. 그 다음 가로 여기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주면은 뭔가 하나씩 다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곱하기 6이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원리 이해가 되긴 되나요? 그래서 세로에서 2개 선택하고 가로에서 2개 선택하자 해서 요 식을 이제 세울 수 있으면 되고 요거 계산하면 아마 315개의 평행사변형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서 사각형의 개수 구하는 문제. 자, 이게 정사각형을 각 변을 4등분해서 얻었다라고 할 때 정사각형의 개수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정사각형은요. 이게 정사각형이고요. 이런 사이즈도 있고요. 이런 사이즈도 있고요. 이런 큰 사이즈들도 있죠. 자, 정사각형의 개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노가다로 찾는 거야. 노가다가 뭐냐면 직접 센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직접 센다는 게 막 무식하게 막 산발적으로 막 세는 게 아니라 항상 경우의 수를 직접 세더라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나름 정리해서 꼭 세는 거거든요. 이거 정리한다는 게 뭐냐면 조그만 거 2 곱하기 2 사이즈, 3 곱하기 3 사이즈, 4 곱하기 4 사이즈로 나누어서 얘네들이 총 몇 개, 그림이 좀 이렇게 됐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충분히.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몇 개인지를 이제 세면 되는데 그 한 칸짜리는 직접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 총 1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두 칸, 총 4칸짜리는 하나, 좀 지우고 갈게. 하나, 둘 이렇게 세야지. 한 칸씩 무리해서 둘, 셋.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개고 넷, 5, 6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세겠죠. 됐죠? 그 다음에 총 9칸짜리는 몇 개냐? 하나, 둘, 그 다음에 밑으로 한 칸 내려서 셋, 넷 이렇게 찾는 거라고. 얘는 그냥 하나 자기 자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서 찾아주면은 몇 개냐면은 몇 개야 이게? 30개입니까? 30개다라고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자, 직사각형은 평사에 포함이 되거든요. 평사라는 거 안에
직사각형이라는 게 더 작은 범위로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평사 구하던 어떤 원리 있잖아요. 위에서 문제 했던 거. 위에서 했던 문제처럼 전체 직사각형에서 전체 직사각형 구하는 게 이 평사 구했던 그 원리 그대로 이제 끌어서 쓰면 되고, 거기서 정사각형 아니라 했는데 요 1번하고 2번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으니까 정사각형 아까 노가다로 찾았던 거 30가지를 빼면 되는 거죠. 정사각형을 빼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전체만 우리가 구할 줄 알면 돼. 전체 구하는 게 아까 평사했던 것처럼 이거 좀 지우고요. 가로선, 세로선인데 가로선, 세로선부터 해볼까? 세로선이 좀 몇 개니? 선 그어보면은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가로선도 총 몇 개냐고 하면 5개죠. 1, 2, 3, 4, 5. 그러면은 전체는 세로선 5개 중에서 2개 골라주고, 그리고 가로선 여기 5개 중에서 또 2개를 고르면 된다. 여기 가로선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된다. 그게 이제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죠. 정사각형도 포함된 전체 이제 직사각형의 개수인데, 정사각형 포함된 건데 거기서 정사각형의 개수가 1번에서 노가다로 찾았던 게 30가지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방법이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100 빼기 30이 되어서 정답은 70이라고 구해지게 된다. 자, 아셨죠? 자, 도형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결정 조건을 먼저 좀 파악을 하셔서 그걸 어떻게 조합의 문제로 이렇게 좀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나머지 문제도 이제 좀 풀어보도록 하십시다.